블록체인 하면 아직도 막 가격이 오르내리는 코인이나 복잡한 기술, 이런 것만 떠올리시나요? 사실 그 이름 뒤에는요, 이미 우리 세상의 기반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에 가려져 있던 블록체인의 진짜 힘, 그리고 우리 삶을 실제로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먼저 우리 디지털 세상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 바로 신뢰 문제에서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이 어떻게 그 해답이 될 수 있는지, 또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의 정말 놀라운 사례를 통해 현실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와 금융, 더 나아가 웹3라는 새로운 인터넷의 미래까지 블록체인이 그려나가는 이 거대한 그림을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바로 디지털 신뢰의 문제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린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사실 보이지 않는 중앙화된 시스템에 모든 걸 맡기고 살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시스템이 생각만큼 안전하지 않다면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디지털 세상의 취약점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 질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온라인에 남기는 모든 흔적, 모든 클릭, 모든 개인정보, 이거 진짜 우리 걸까요? 아니면 그냥 거대 기업이나 정부가 관리하는 서버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쪼가리일 뿐일까요? 우리는 편리하다는 이유로 데이터 통제권을 너무 쉽게 넘겨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의 중앙화 시스템은 모든 정보가 딱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해킹 한 번에 모든 게 다 털릴 수 있는 거예요. 단 하나의 지점만 무너지면 끝장인 거죠. 반면에 오른쪽, 탈중앙화 모델은 정보를 여러 곳에 쫙 나눠 놓으니까 훨씬 안전하고요. 모든 기록이 투명하게 공유되면서 한 번 기록되면 그 누구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블록체인이 약속하는 미래인 겁니다. 신뢰가 사라지면 돈이 셉니다. 말 그대로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디지털 광고 시장인데요. 2022년 딱 1년 동안 광고 사기로 허공에 사라진 돈이 무려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광고주들이 자기 돈이 진짜 사람한테 쓰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로봇이 만들어낸 가짜 클릭에 낭비되는 건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신뢰가 없다는 건 그냥 찝찝한 기분을 넘어서 실제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깨져버린 신뢰를 어떻게 다시 붙일 수 있을까요? 사람이나 회사를 믿는 게 아니라 아예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 네, 바로 여기서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등장하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바로 이 신뢰의 문제를 풀기 위해 태어난 새로운 기술적 토대라고 할 수 있죠. 블록체인, 이거 절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모두가 함께 쓰는 절대 위조할 수 없는 투명한 디지털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가 생길 때마다 이 장부에 착착 기록이 되고요.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두가 이 장부의 복사본을 똑같이 나눠 갖는 거죠. 간단하죠? 이 두 그림을 보면 개념이 정말 쉬워져요. 왼쪽은 중앙도서관 같은 거예요. 모든 책을 사서 한 명이 관리하는 거죠. 그 사서한테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게 끝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블록체인은 완전히 달라요. 정보를 여러 컴퓨터, 그러니까 노드라고 부르는 곳에 똑같이 복사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중앙에 사서가 사라지고 참여자 모두가 함께 정보를 검증하고 관리하는 거죠. 바로 이 권력의 분산, 이게 블록체인의 가장 큰, 가장 핵심적인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블록체인은 정말 강력한 네 가지 특징을 갖게 되는데요. 특정 주인이 없는 탈중앙성, 모두가 똑같은 정보를 보는 투명성, 한 번 쓴 기록은 절대 바꿀 수 없는 불변성, 그리고 암호 기술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는 보안성까지,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이 기술 자체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실제 사례를 한번 만나볼까요?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단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도입한 나라, 발트해의 작은 거인, 에스토니아 이야기입니다. 에스토니아가 왜 하필 블록체인을 골랐을까? 이 문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시민의 정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걱정. 에스토니아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주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에스토니아의 여정은 진짜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1991년 독립했을 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분산 서버 방식을 택했는데 이게 나중에 신의 한 수가 되죠. 그러다 2007년에 러시아로 추정되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국가 전체가 마비되는 끔찍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바로 이 위기가 역설적으로 에스토니아를 2012년부터 블록체인을 도입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지털 안보 강국으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에스토니아 사례가 공공 영역이었다면 이번엔 민간 비즈니스와 금융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도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 사기 문제 기억나시죠? 1년에 50조 원이 날아간다는 거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도요타가 바로 이 문제를 풀려고 블록체인을 도입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광고 캠페인 성과가 무려 21%나 올랐습니다. 그냥 광고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추정만 했을 뿐인데 말이죠. 이게 바로 신뢰가 가져오는 즉각적인 힘입니다. 네, 바로 이 프로젝트인데요. 도요타의 이 사례는 블록체인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기업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도구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금융 분야로 오면 혁명은 훨씬 더 거대해집니다. 바로 DeFi, 즉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건데요. 이름 그대로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중간 보스가 없는 금융 세상이에요. 2021년 통계만 봐도 이미 대출이랑 탈중앙화 거래소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정말 빠르게 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디파이가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별명이 머니레고인데 정말 딱 맞는 비유예요. 자, 1단계. 제가 돈이 좀 있으면 이걸 암호화폐 풀에 맡깁니다.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2단계. 그럼 돈이 필요한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걸 빌려가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꿔가요. 3단계. 그럼 저는 중담에 은행도 없는데 제가 맡긴 돈에 대한 이자나 수수료를 수익으로 받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사람 없이 스마트 계약이라는 코드로 100%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블록체인이 그리는 가장 큰 그림, 그 최종 목적지는 바로 웹3라고 불리는 새로운 인터넷입니다. 물론 그 미래로 가는 길이 아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인터넷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냥 정보를 읽기만 하던 웹1, 우리가 직접 컨텐츠를 만들고 소통하던 웹2 시대를 지나 이제 우리는 웹3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딱 하나, 바로 소유권입니다. 내 데이터, 내 컨텐츠를 거대 플랫폼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는 시대. 그게 바로 웹3의 핵심인 거죠. 기술이 이렇게 커지니까 당연히 각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규제 법안을 만들고 있고 영국은 아예 디지털 국채를 시범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블록체인이 더 이상 소수의 기술 괴짜들만의 장난감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핵심 요소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물론 웹3로 가는 길이 마냥 꽃길만은 아닙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꽤 있죠. 수많은 거래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속도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요. 기존 시스템이랑 어떻게 합칠 건지, 복잡한 규제는 또 어떻게 풀 건지 이런 숙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결국 블록체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권력, 신뢰, 소유권에 대한 우리 생각을 근본부터 바꾸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우리 개개인이 더 많은 힘을 갖게 되는 세상.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거대한 변화, 이 탈중앙화된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정말 되었을까요?